한국 경제,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뭐 공백 상태다 보니까, 경제를 챙길 컨트롤 타워가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런 가운데 큰 비상등이 켜졌다고요? 네, 제가 이게 이제 일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뉴스를 보고.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를 못 드렸던 건 이걸 하루 정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석을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생각을 더 해봐도 이 뉴스는 한국 경제가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 외에 다른 걸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슬픈 시그널입니다. 이 통계청이 2003년부터요, 매 분기별로 가계 동향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발표된 올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요, 예. 나이대가 40세에서 49세, 요 나이대가 몰려있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05만 2,153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 3분기 같은 기간에 비해서 0.03%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감소를 한 수치는 작지만, 이게 2003년에 통계를 낸 이후에 40대 가구 소득이 분기별로 감소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충격적인 통계의 수치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40대 가구주는 소득이 제일 많이 느는 나이대입니다. 일을 제일 왕성하게 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임원으로 승진도 하고 돈을 버는 이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되는 나이대고, 이 40대 가구 우는 한 번도 소득이 감소를 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2008년, 2009년 진짜 한국 경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요. 이때도 40대 가구가 전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득이 깨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었던 거죠. 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매년 3% 이상씩 꼬박꼬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증가율이 1.6%로 떨어졌고, 올해 2분기에 0.2%까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안했는데 결국은 이제 3분기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여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왜 감소했느냐 분석을 해보면, 소득을 보통 사업소득, 재산소득, 노동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득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40대 가구의 사업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2천 원이 줄었대요. 이게 5.9%가 준 거랍니다. 예. 그래서 월 평균이 97만 8천 원이라는 건데, 사실 97만 8천 원이라는 수치도 황당하죠. 이게 사업소득이라는 게 자영업자들 소득인데, 예. 한국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작년에는 103만 원 정도 했던 게 이제는 이게 97만 8천 원이 됐다는 거니까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된다면 정말로 위험한 지금 소득 상태에 온 거죠. 재산소득이라는 건 뭐 이자나 배당 이런 걸 받는 건데, 이것도 금리가 워낙 낮아서요. 월 평균 5,759원.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고요. 예. 노동소득이 2.9%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40대는 5에서 10%씩 퍽퍽 뛰어줘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40대 전반적인 총 평균이 결국은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겉보기보다 얼마나 안 좋은 수치냐면요. 40대라는 나이는 지금 당장 경제에서도 소비에 가장 중요한 계층이지만, 인구 경제학으로 볼 때 미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1990년에 엔화 강세로 시작이 돼서 20년 동안 빌빌 기어서 이렇게 일본 경제가 침체됐다. 뭐 이유는 뭐 엔화 강세가 있었고 일본 기업들이 되게 안이하게 대처를 했었고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일본 잃어버린 경제 20년의 핵심은 일본 경제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건 일본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전통의 특유의 종신고용제 전통을 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경영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서구식 노사관리 문화를 받아들여서 정규직들을 막 해고를 하고 이 짓을 일본이 1990년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일본은 특유의 인구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단카이가 이제 일본 말로 덩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덩어리 세대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전쟁 직후에 태어났던 분들이에요. 1947년에서 49년.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인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990년대 들어서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굉장히 소비를 왕성하게 해야
소비를 떠받칠 수 있는 세대들인데 이 40대 단카이 세대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해고를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또 몰리고요. 그러니까 이 단카이 세대가 소비를 줄이고 나라 소비가 착살이 난 걸 떠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단카이 세대들이 지금이 70대가 됐는데 70대 때도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20년 넘게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왜 위험하냐면 지금 한국의 40대가 소득이 감소했다는 게 인구 구성상 볼 때 지금 40대가 1990년대 일본 단카이 세대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71년생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세대예요. 9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40대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비슷한 꼴이 나는 거죠. 지금 당장 경기도 어려워지겠지만 숫자가 이렇게 많은 세대가 점점 더 나이 들수록 소비를 더 줄일 거고요. 이러면 장기 경기 침체 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40대 소득이 통계사상 첫 감소인데요. 특히 제가 위험하게 보이는 건 일본 단카이 세대만 해도 일본이 종신고용제를 버리고 서양식 그 해고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단카이 세대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지금 한국의 40대는 아직 쉬운 해고가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해고가 도입도 되기 전부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쉬운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그 성과연봉제도 일부만 도입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만약에 쉬운 해고를 도입도 했고 공공기관 공기업들 성과연봉제를 다 도입을 해서 지금 40대 소득이 감소했다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원인은 쉽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아, 쉬운 해고가 도입이 돼서 40대들 해고자가 늘고 뭐 성과연봉제 때문에 소득이 줄고 이랬구나라고 분석은 되는데 지금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쉬운 해고도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마이너스 소득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여기에서요. 쉬운 해고까지 도입이 되고 공기업 성과연봉제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박근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면은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했던 거죠.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40대 소비 절벽 시대에 문을 열 뻔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야, 어떻게 보면 하늘이 한 번 더 한국에 기회를 준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한 6개월만 뒤에 터졌다면은요. 그래서 쉬운 해고가 도입이 됐다면은요. 아이고. 공기업 성과연봉제가 광범위하게 도입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면 40대 4분기 소득은 정말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구 구성 비율을 감안해 보면 한국 경제는 진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뻔했어요. 예. 그나마 박근혜가 식물 대통령이 된 게 타이밍이 아슬아슬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요. 예.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4.13 총선을 여당이 이겼으면요. 아, 이것도 진짜 아찔했습니다. 박근혜가 2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박근혜가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 한답시고 정경련 애들이 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을 하고 다녔잖아요. 예. 이거 제가 언제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은 일입니다만 저는 이것도 아무리 봐도 최순실 게이트하고 재벌들의 그 뇌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냐고요. 지가 집권자인데. 서명운동은 집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여튼 박근혜가 그때 국회가 일 안 한다고 난리치고 시민들하고 이 재벌들 지지하는 사람들 길거리로 몰아서 선동을 하고 다녔던 건데 그게 뭐였냐면 쉬운 해고 등 그 4대 입법 도입이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도입이 됐으면 지금 40대 소득은 더 처참하게 박살이 났을 것 같습니다. 다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다 아찔아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정치 쪽을 잘 몰라서 뭐 정치 쪽에서 하시는 분들 말이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듣는 김프로이드 스페셜 이거 때 김프로께서 토요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빨리 하야 안 해도 된다고. 최대한 끌어도 된다고. 진짜 탈탈탈탈 털렸으면 좋겠다고 박근혜가 아주 실체가 박살이 날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맞는 말씀 같아요. 맞는 말씀 같은데 순전히 경제 쪽에서만 보면은요.
저는 조금 다급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녹음하기 바로 전에 김영민 PD님께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가 막 여쭤본 것도 그런 거였어요. 예. 경제 쪽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조금 다급합니다. 하루빨리 박근혜가 퇴진해야 되고요. 뭔가 지금 경제 라인 전반을 빨리 수습할 새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40대 소득이 저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를 정말 책임져야 되는 계층인데요. 이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 40대들이 지금 다 빚지고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박근혜 퇴진이 경제 쪽만 보면 진짜 빨리 이뤄지고 과도 정보 이건 최대한 짧게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강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호희 문재당 대표님의 예측이 이제 이틀 남은 건데, 저는 뭐 예측할 능력이 없지만, 저는 그 예측하신 여러분들의 예측 중에 저는 간절히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정호희 대표님의 예측이 맞기를 원합니다. 뭐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건 모르겠고요. 빨리, 최대한 빨리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새 정부가 새 경제 철학으로 정비를 해야만이 이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아주 간절히 빨리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속히 하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정말 급한 거죠. 경제 지표만 보면은. 예. 한국 경제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뭐 공백 상태다 보니까 경제를 챙길 컨트롤 타워가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런 가운데 큰 비상등이 켜졌다고요? 네, 제가 이게 이제 일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뉴스를 보고.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를 못 드렸던 건 이걸 하루 정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석을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생각을 더 해봐도 이 뉴스는 한국 경제가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 외에 다른 걸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슬픈 시그널입니다. 이 통계청이 2003년부터요, 매 분기별로 가계 동향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있느냐 분석을 해보면 소득을 보통 사업소득, 재산소득, 노동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득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40대 가구의 사업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2천 원이 줄었대요. 이게 5.9%가 준 거랍니다. 예. 그래서 월 평균이 97만 8천 원이라는 건데 사실 97만 8천 원이라는 수치도 황당하죠. 이게 사업소득이라는 게 자영업자들 소득인데 예. 한국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작년에는 103만 원 정도 했던 게 이제는 이게 97만 8천 원이 됐다는 거니까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된다면 정말로 위험한 지금 소득 상태에 온 거죠. 재산소득이라는 건 뭐 이자나 배당 이런 걸 받는 건데 이것도 금리가 워낙 낮아서요. 월 평균 5,759원.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고요. 예. 노동소득이 2.9%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40대는 5에서 10%씩 퍽퍽 뛰어줘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40대 전반적인 총 평균이 결국은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겉보기보다 얼마나 안 좋은 수치냐면요. 40대라는 나이는 지금 당장 경제에서도 소비의 가장 중요한 계층이지만 인구 경제학으로 볼 때 미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돈을 버는 이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되는 나이대고 이 40대 가구 우는 한 번도 소득이 감소를 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 2008년, 2009년 진짜 한국 경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요. 이때도 40대 가구가 전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득이 깨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었던 거죠. 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매년 3% 이상씩 꼬박꼬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증가율이 1.6%로 떨어졌고 올해 2분기에 0.2%까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안했는데 결국은 이제 3분기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여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왜 가면 일요일에 발표된 올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요. 예. 나이대가 40세에서 49세 요 나이대가 몰려있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05만 2,153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 3분기 같은 기간에 비해서 0.03%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감소를 한 수치는 작지만 이게 2003년에 통계를 낸 이후에
40대 가구 소득이 분기별로 감소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충격적인 통계의 수치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40대 가구주는 소득이 제일 많이 느는 나이대입니다. 일을 제일 왕성하게 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임원으로 승진도 하고